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자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털어주셨으니까 네. 자 우리는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자 제가 요즘 그 등산 요즘 하시다가 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등산요? 예, 여름 등산. 그러니까 등산 산 좋아하시는 분들 여름에도 다니시니까. 등산 다니세요? 아니요, 저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등산을 좀 진짜 오랜만에 갔다 왜 와봤습니다. 등산을 가셨어요? 아니 뭐 꼭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회합이 목적이어서 갔다 왔는데. 어떤 회합으로요? 아 거기에 이제 뭐 그 뭐지 그 이제 우리 김현철 이사장님 그 YS 예. 자제분 거기랑 해서 좀 젊은 청년 정치인들 지금 보수 정치인들 캐파 가르지 않고 가같이 이렇게 북한산 한 번씩 타거든요. 뭐 그날은 많이는 안 탔습니다만은 그날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당시 참석자가 이재영 위원장이 있었어요. 이재영 위원장 강동을 저하고 당협위원장. 친구죠. 그렇죠. 우리랑 다 우리랑 친구니까. 친구죠. 예, 네. 저랑도 이제 친구인데. 그래서 그날 저는 그 혁신위원이 어느 정도 지명됐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예.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저도 취재한 데가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내용이 있는데 네. 이게 맞는지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어저께 발표된 것 중에 한 명이 비었잖아요. 네. 공석이 비었잖아요. 거기에 박은식, 이재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한 사람이 비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 부분을 두고 안철수 의원과 지도부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한 자리 비어 있는 자리에 이재영 위원장을 넣을 것이냐, 박은식 전 비대위원을 넣을 것이냐, 네. 둘 중에 한 사람을 넣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넣을 것이냐, 그게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죠. 그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둘 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토요일에 산에 갔었는데 그때 이재용 위원장은 아마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으로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마 하기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넌지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이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얘기도 이제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두루두루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재용 위원장이 이제 가는구나. 그리고 박은식 그 비대위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도 가는구나라고 있었는데 근데 어제 혁신위원 발표 왔는데 두 분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속으로 그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뒤에서 나온 기사가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둘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으면서 틀어진 거예요. 그랬구나. 저는 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두 사람을 요구했고 송은석 원내대표가 두 사람을 다 받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서 둘 중에 한 사람만 받기로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받기로 했으니까 안철수 의원에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받겠다라고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서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된 거고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그러면 나는 혁신위원장을 안 해.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혁신위원장을 안 할 거니까 그런 방향을 틀어서 전당대회로 가야겠다 하면서 쌍권에 대한 이 인적 청사는 전당대회를 출마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근데 저는 던진 거죠. 어제 오늘 계속 지금 권영세 권성동 오늘 의원이 오늘 뭐 메시지를 내시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아쉬움을 나타내고는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어떤 전당대회를 목표로 했었던, 처음부터 전당대회를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하기에는 그럼 혁신위원장을 처음부터 안 받았겠죠. 오히려 근데 진짜 혁신위원장 이렇게 사퇴하고 전당대회로 점프를 하겠다? 저는 그런 초시까지는 진짜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뭐 합니다. 어떤 혁신위원 인선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이게 안 풀리니까. 그다음에 뭐 본인이 좀 주장을 했던 인적 청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요지부동이니까 오히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저는
약간 욱한 김에 내가 그냥 가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도 네. 그렇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을 굳이 꼭 뭐 6-7명으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머리 혁신이라는 것이 뭐 하나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정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왜 꼭 6명이고 7명이고 꼭 그걸 또 뭐 이렇게 안분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 같아도 혁신위원을 박은식, 이재영 두 사람을 넣고 그런 다음에 또 안철수 의원이 문제를 삼은 사람은 이재영이잖아요. 네. 이재성. 이재성. 이재성 여의도 원고전 부원장을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도 이재성이라는 사람을 문제 삼은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네, 또 성원석 원내대표와 이 지도부에서 이 두 사람을 다 안 받겠다고 한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하나하나씩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도 이재성을 받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박은식, 이재영 두 사람을 다 받으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더 늘려가지고 혁신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자연스럽게 출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혁신위가 뭐 집행이나 뭐 의결기구도 아니고 그냥 자문기구에 불과한데 좀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은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국민의힘 지금 내부 사정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어지간히 안 변하려고 아주 그냥 자기의 그 손아귀에 든 정말 한 줌의 기득권을 정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은 정말 저 외부 구계자로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뭐 송원석 비대위라든지 소위 권성동, 권영세 저는 이분들 뭐 개개인적으로 진짜 한 번도 만나뵌 적도 없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유병수 사장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뭐 억한 심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지만은 어떤 진영, 보수 진영이라든지 어떤 지금의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한 발 조금 물러서는 것도 그렇게 막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저는 보수 지지자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에 리얼미터에서 나왔듯이 무슨 뭐 50 몇 대, 20 몇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보수로 진영을 지지하신 분들이 다 없어진 건가요? 다 민주당 지지자로 바뀐 건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무응답, 그러니까 완전 무풀 상태예요. 악플도 아니야. 욕하기도 싫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작금의 정말 이런 혁신이 출범 과정에서 보여주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너무 아쉽다.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저는 좀 더 큰 테두리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진짜 쇄신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그냥 손가락질만 진짜 그냥 꼴통 보수 어떤 수구 세력으로 그냥 남는 것으로 그냥 손가락질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나갈지. 저는 진짜 좀 답답합니다. 진짜 저는 이제 뭐 진보 진영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보수 진영도 건강하고 어떠한 그 날개가 균형이 맞았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이 올바르게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견제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국민의 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코맹맹이 소리로 계속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드리지 죄송한데 지금 정말 정부 여당에서 김민석 총리부터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견제로서의 민심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여러 후보자들 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짚어주고 있어도 민심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말 이 부분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혁신위원회가 좀 출범을 좀 제대로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뭐 다시 새로운 거를 좀 찾고 있어요. 새로운 혁신위원회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혁신위원장을 새로 찾지 않는다면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좀 갖고 있어요. 현실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혁신위원장을 새로 찾아서 일단은 띄우겠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전당대로 좀 확
상황이 흘러버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전당대회가 지금 전당대회 국면으로 확 흘러가 버렸어요. 그렇죠. 일단은 어저께 안철수 의원 의원 되겠죠. 네. 조경태 의원 됐죠. 김문수 의원 이렇게 됐죠. 나경원 의원도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제가 또 나오신대요? 제가 지금 몇 사람 좀 네. 취재를 해봤는데 추경호 의원 몇 사람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네. 나경원 의원 또 출마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나경원 의원가 요즘 통화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모르겠고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쪽으로 완전 기울은 것 같아요. 어제 나오신 게스트가 넌지시 말씀 안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전 다른 쪽으로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그 정치 평론가 형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회합을 했었었는데 이제 뭐 다음 주에 일요일 날 한동훈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모 씨요. 장모, 박모. 네. 네, 뭐 요즘 많이 나오시는 정치 네. 평론가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도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말렸고 한 분은 나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 질문을 던진 사람은 나가라고 하신 분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더라. 네. 네, 말을 이어가더라. 그래서 조금 본인의 어떤 그 우중이 어떤 그 이 출마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건 아닌가. 뭐 옆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직접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측근 의원이죠. 측근 의원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마음을 굳혔다. 아, 굳혔어요. 굳힌 단계다. 근데 의원들을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만류하고 있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의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와 그렇게 가까운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교감이 긴밀하거나 소통이 잘 되는 의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초선들인데 그렇게 교감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외입니다. 네. 제가 소통한 사람들은 초선이 아닌 재선급 이상의 방송에 잘 나오지 않는 그래요. 좌장급에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몇 명 안 돼서 금방 특정이 되는데 대부분 특정이 되죠. 계속 대부분 초선 비례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재선들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계보가 몇 명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분화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 쭉정이들이 지금 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쭉정이들이.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이게 채가 걸러지듯이 걸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 듣고 있고. 근데 이쯤 되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또 안철수 의원이 어저께 그냥 정말 라이터를 켜주셔가지고 심지에 불을 붙이셔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밋밋하고 심심할 수도 있는 아무도 주목을 안 끌을 수도 있었던 전당대회가 갑자기 약간 불이 붙은 어떻게 상황이 돼버려서 뭐 관전자 입장에서는 뭐 나름 흥미로운 요소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나오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그거는 뭐 일부 사람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부러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정말로 진검승부를 해서 정말로 이제 뭐 당의 혁신, 개혁, 정말 당이 가야 될 뭐 방향, 진짜 뭐 탄핵, 계엄 이런 거 진짜 다 꺼내놓고
정말로 뭐가 맞는지 이제 진짜 다 진짜 꺼내놓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진짜 난상 토론급에 그러니까 진짜 다 해놓고 정리하자. 이참에 이제는 한번 진짜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돼요. 맞습니다. 뭐 이제... 어차피 겪어야 될 진통이라고 한다면 네. 뭐 이번 기회에 진통을 겪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죽이 되도 어쩌겠습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의 팔자지 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표가 뽑히게 되면 어떤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 손에 진짜 피를 엄청 묻혀야 되는 대표잖아요. 해야죠. 대표잖아요.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의원들을 체포 동의안에 붙여야 되는 대표예요. 네? 그게 혐의가 어떤 혐의든 간에 혐의가 특정이 되지 않는 의원일지라도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이게 그냥 특검에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특정이 안 되고 이 그렇죠. 혐의가 아닐 수도 있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특검에서 이 사람 혐의가 있는데 우리 조사를 할게요. 이거 구속영장을 쳐봐야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좀 뭐 하여튼 뭐 너무 조금 빠르기도 하고. 조은석 특검의 별명이 그거잖아요. 돌쇠. 성남지청에 있을 때 병자호란 이후에 병자호란 이후에 남한산성 주변에서 옥사를 가장 많이 일으킨 검사 그게 조은석이에요. 조은석 검사. 그 별명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는 사람이에요. 원래 좀 조은석 검사의 수사의 특징이 그렇죠. 그렇죠. 약간 별건 수사의 왕이잖아요. 리스키하게 수사를 한다. 무조건 구속시켜놓고 보는 별건 수사의 왕. 그 당시에는 그게 수사의 뭐 트렌드였으니까. 그렇죠. 뭐 내부적으로 제가 이제 뭐 검찰에 계신 분들이나 선후배들 만나서 물어보면 뭐 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으시더라고요. 상당히 좀 이게 수사의 그러니까 성과 지향적인 수사를 조금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내 손으로 우리 소속 의원들을 체포 동의안에 올려서 이거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철수 악역을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메스 대신 칼을 드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정말 메스는 어떤 상처 부위를 이렇게 째고 봉합하고 이거잖아요. 칼은 그냥 목을 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어저께 제가 어떤 그 안철수 의원의 결기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정말 결기였습니다. 진짜 정말 열받으셨구나. 열을 받았는데 열받은 모습, 결기 있는 모습은 좋았는데 열받을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전당대회에서 보여주시겠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고 했으니까. 일단 고. 조만간에 또 나오시겠네요, 우리 강펀치. 나오셔야죠. 또 전당대회 후보자들 다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머리 아픈 특집. 또 머리 아프기 시작하네요. 또 질문지가 어땠네 저땠네 하면서 또 어떤 분은 또 뭐 아니 그런 그런 탓을 하는 후보자는 아예 부르지 마세요. 방송 20분 전에 또 방송 안 한다고 또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스튜디오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네. 꼭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진짜로.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방송 20분 전에 생방송 중에 내가 당신하고 말이야 좀 가까웠다고 말이야 생각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누가 발사된 줄 알아?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하여튼 있어요. 제가 뭐 5분 대기 좀 하고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앞에서. 뭐 혹시나 펑크가 나면 바로 불러주십시오. 대기하고 있을게요. 나 혼자 얘기할래요 그냥. 그대로 얘기해야지. 자 일단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안 띄웠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새로운 집행부가 혁신위를 띄우되 이게 뭐 단순히 한 달 반 50일 하는 혁신위가 아니라 저는 올 연말까지 하는 혁신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약간 전략기획본부 같은 느낌의 좀 혁신위를 좀 제대로 꾸려가지고 진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 있는데 안 되겠죠 뭐. 그래도 제가 아까 송원석 대표랑 통화를 해봤는데 본인은 열심히 찾아보겠대요. 아니 찾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김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농반 진반으로 그러지 마시고 박은식
전 비대위원을 네. 혁신위원장으로 파격적으로 임명을 하세요. 웃으면서 제가 그랬더니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하니까 네, 지금 답답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네. 자,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이제 메스를 들었다가 메스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칼을 들겠다고 해서 칼로 내리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이 친한계 좌장으로 불렸죠. 좌장으로 불렸어요. 네. 자칭인지 타칭인지 모르겠어. 아까 말씀하신 걸러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칭인지 타칭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조경태 의원이 선언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누구죠? 그 한동훈계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한마디로 알아서 하셔라. 나도 나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뭐 정식으로 스타트한 건 아니니까 뭐 처리하실 수도 있죠. 조경태 의원께서. 그렇죠. 예. 그냥 최고위원으로 빠지셔야지 뭐.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근데 육선 의원이 근데 그건 좀 아닌데. 육선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그건 빠지는 좀 것도 참 근데 모양새 빠지는데. 아니 저는 진짜 어느 순간인가 최고위원회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냥 초재선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초재선끼리 그냥 초재선 의원들이 그냥 누구 잘하나 뭐 이렇게 거의 그 약간 당 대표한테 누구한테 줄 서가지고 그냥 쭉 하는 약간 좀 언제부턴가 최고위원회가 너무 가벼워져 버렸어요. 전 차라리 이런 식이면 최고위원회가 어찌 보면 당의 제일 최고의 결정 기구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뭐 당 대표와 이걸 분리한다는 취지가 있었었는데 오히려 당 대표에 정속되는 느낌이에요. 집단 지도 체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봐요. 오히려 진짜 근데 그런 얘기하면 또 욕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봉숭아 학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단점이 옛날에 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뭐 초재선들 데려다 놓고 뭐 하느니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순간에가 그냥 당대표 후보자한테 줄 서가지고 나는 이 사람 뭐 같이 할 겁니다. 뭐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당대표 1인 체제와 뭐가 다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건 지금의 국민의힘에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저런 체제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는 거의 1극 체제였으니까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도 너무 가벼워져 버렸고 오히려 주목을 못 끌잖아요. 저는 일단 국민들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초재선 의원들 나와가지고 그것도 평소에 활동도 별로 안 하시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메시지도 무게감이 너무 떨어지고 오히려 그 조금 중량감이 있으신 인사들이 와서 좀 메시지는 조율을 하고 어떤 또 투닥투닥 하는 것도 뉴스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집단지도 체제가 차라리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근데 한동훈 전 들더라고요. 대표 측에서 그 부분에서는 결사반대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당의 중진들하고 어떤 좀 뭐 아우르거나 이럴 만한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케미가 뭐 중량감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서로 이게 화학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불편하죠, 솔직히 그런 면에서라면. 근데 저는 아까 차장님 말씀대로 치고받고 싸울 필요도 있다고 보여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러면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소위 진짜 어저께 나오는 언더찐윤 이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그냥 꿍하니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뭐 시키면 하지도 않고. 뭐 하자 그래도 그냥 글쎄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동원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107명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해서 이 107명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같이 머리띠 메고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의 눈길을 끌까 말까 하고 있는데 한 60명 넘는 사람들은 대다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고
뭐 하자 해도 뭐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 뭐 하냐고요. 오히려 저는 이럴 바에야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싸우는 게 낫다. 양성화하는 게 낫지. 그냥 뒤에서 꿍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 좀 몇 명 세워놓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럼 계속 이런 식이지. 언제 쟤들을 집행부를 어떻게 하면 와해시키지. 아 그래 선거 결과만 나와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럼 선거 결과대로 나오면 이제 집행부 물론 퇴진해야죠. 그리고 또 전당대회 하고 또 비대위 하고. 그럼 도대체 도대체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정당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차라리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는 게 낫잖아요. 뭐라 돈 들여서 뭐 전당대회를 왜 해요? 1년도 못 갈 집행부를 뭐하러 뽑아요? 그리고 정당 보조금 나오니까. 진짜 어느 순간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국민의힘은 대표보다 원내대표가 더 세진 것 같다고. 원내대표는 임기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무슨 정당이 뭐 이래요. 저 원내대표가 왜 대표보다 더 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라는 이름도 안 썼어요. 원내 총무였어요. 원내 총무였죠. 네.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상을 바꾸기 위해서 원내대표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국민의힘은 그 특히나 원외 대표가 오면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원내대표들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게 이렇게 보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 있었죠. 뭐 한동훈 대표도 원내대표였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당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내대표 회의에서 나온 게 원내대표와 의총에서 나온 게 당의 공식 입장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전당대회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도 못 가는데 그리고 거기에 막 기타금 많이 내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과 돈 들여가지고 뭐 하려고 전당대회 하시는지. 근데 원내대표 선거는 기타금이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와, 근데 그렇게 권한이 세다고요? 와, 대단하시다. 1,500일 거예요. 아 진짜요? 1,500. 와, 근데 권한은 엄청 세요. 내가 보니까 당 대표 그렇게 정말 쎄 빠지게 돈 들여서 해봐야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그냥 와야 돼가지고 그냥. 쫓겨나듯이 나가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진짜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조경태, 또 양향자? 아 맞다 양향자 의원님도 오늘 의원님도. 아침에 어저께 같이 방송에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그리고 6명. 어저께 내가 봤을 때는 6명. 약간 안철수 의원님이 나가시는 거 보고. 그래 나도 결심했어 나도 나가야지 약간 이 생각할까 그러신 것 같아. 어저께 옆에 앉아서 안철수 의원 그 어저께 정치다에서 다루셨을 때 표정이 예사롭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나오면 이준석 의원의 예상대로라면 이준석 의원은 이런 거 예상 잘하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항상 얘기하잖아. 100% 한동훈 대표가 돼요? 맨날 그러잖아. 그렇죠. 100% 한동훈 뭐 이렇게 표 나눠지면 한동훈. 근데 이것도 뭐 컷오프 있고 뭐 1차, 2차 이게 당연히 하겠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보다 약한데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금방 나갈 텐데. 제가 보기엔 또 지난번 대선 경선이네. 그러네. 어게인. 윤어게인이 아니라 어게인 대선 경선. 대선 어게인이네. 대선 경선이네. 재밌네. 한덕수도 나오시나요? 그러면 그분 지금 심기가 복잡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분 복잡한 분이십니다. 아유 참.